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된 경우에 재심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이걸로 처벌받으신 분들은 재심을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은 위헌 결정이 나면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헌법은 원래 위반하면 안 되는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면 만들어진 시점부터 위법인 거예요. 이 위법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법률에 의한 판결 자체가 부당한 상태가 되거든요. 판결이 확정이 되었더라도 재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재심 신청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재심 신청도 사실 법률 절차인데 그냥 막 해주는 건 아니고 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한테 실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재심 청구가 실익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시면 재심 신청이 실익이 있는 사례를 알 수 있는데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전의 음주 전과가 두 번의 음주 전과로 인해서 이 후행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전의 음주 전과가 오래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을 때 10년 이전의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전의 경우이신 것이 판단을 받으시기 좋죠. 이때의 음주 전과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으신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없으신 분이면 더 좋겠죠. 이 사건이 매우 경한 옛날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가중되어 처벌되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범죄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으신 경우여야 돼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사건이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적발되신 경우에는 2회 이상인 범죄랑 처벌 기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회라고 해서 더 감경되어야 된다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실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은 패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기는 최소 0.2%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이번 범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경우에 재심 청구의 실익이 크다는 거,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이제 여러 건 겹쳐진 경우, 그러니까 이전 것도 음주운전이었고 그 이전의 음주운전이었고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실익이 커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겹쳐 있으신 중에도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또 중간에 껴있다, 이런 경우에는 별로 실익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심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심 결정하고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집행받고 계신 분들은 형 집행 정지를 같이 신청하셔야 사실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재심 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징역을 오래 안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리하고요.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에도 감경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법정에서 살펴보면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절반으로 탁 잘라진다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본인이 받으셨던 형을 좀 고려해 가지고 깊은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맡은 사건을 기준으로 좀 한번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2020년에 음주운전에 사고가 있으셨어요. 근데 아주 예전에 10년도 훨씬 전 2002년과 2007년에 음주 전과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이 1년이 확정되셔가지고 선고가 난 것이 이제 작년 겨울 위헌 결정이 나고 바로 직후에 확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0.2%보다 낮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재심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례인 거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재심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냐면 중간에 2018년경에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셨어요. 현재가 집행유예 3년 기간 중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그 중에 음주운전이 생겨서 처벌을 받게 되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사실은 이전에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 또 이 음주운전 앞에 집행유예를 받으신 음주운전 범죄도 또한 위헌 결정을 받은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에 의해서 처벌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가 되고 또 없어져서 집행유예가 다시 붙어가지고 두 개가 다 실형이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재심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집행유예 있으셨던 분의 경우에는 이번 음주운전, 다른 범죄로 인해 이종 범죄라고 하죠. 이 범죄로 인해서 지금의 징역이 이제 집행이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징역을 살고 나시면 이 형이 대법원에 가서 더 이상 다시는 판결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형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형의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요 징역 1년 이후에 요 집행유예 받았던 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징역 1년이든 2년이든 이분의 형이 여기 뒤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 범죄가 아주 경하게 뭐 벌금이라든가 그랬다 그러면은 이분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돼서 끝나는 건데, 이 두 번째 범죄가 15년도 더 된 범죄로 인해서 중하게 처벌받는 바람에 집행유예도 실효되고, 그래서 결국 이걸 두 개를 합친 기간 동안의 징역형을 살게 되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으셨는데,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받으시고 이게 혹시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신 거죠. 이런 경우 어떨까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 좀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심을 신청을 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따로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이전에 확정되었던 사건이 확정이 없어지고 재심 사건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사건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이 앞서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실효라는 효과가 다시 취소가 되고, 다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이 확정되지 않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하시는 것이 재심 개시 신청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분의 사례도 말씀드리면 윤창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윤창호법으로 징역의 형을 받으신 경우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위헌인 법률에 의해서 판결이 받아졌잖아요. 그러면 둘 다 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형이 좀 경해진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한꺼번에 정리가 되실 수 있는, 그러면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얘가 실형을 받으시는 경우는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 가서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집행유예 실효 기간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만 재심을 신청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을 늦추시든지,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만 재심 신청을 하셔가지고 집행유예를 더 경하게 만드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좀 구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유리할지 좀 고민을 해서 형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계산을 해서 상담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서 기간을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본인이 고민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비밀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는 것 이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동료 변호사한테 왜 이렇게 유튜브를 쉽게 만드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쉽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는 일반인 분들은 그래도 말이 너무 빠르고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변호사들한테는 쉽다는 항의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윤창호법 관련해서 윤창호법 위헌 이후에 사건을 재심을 해볼까?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좀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